자, 제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998 정주영, 그리고 1987 이병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두 1세대 경영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는데요. 또 내일은 삼성그룹 이병철 선대회장의 27주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얘기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주영 회장이 노동신문에 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글을 실으면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오늘이 바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 16주년을 맞은 날인데요. 예, 금강산 관광은 바로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으면 일궈내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예. 정주영 회장은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 쪽인데요. 고성의 아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에 정착한 실향민 출신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98년에 정주영 회장이 직접 서산 간척지에서 키운 소 200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북하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그때 사건 기자로서 저 상황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예, 예.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면서 고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예, 이걸 소개했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서 정주영 명예회장을 깍듯하게 됐다. 이런 점도 소개를 했습니다. 예. 정주영으로 말하면 대기업가로서 한때는 남조선 정계에 진출하여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노동신문에 오늘 실린 내용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16주기를 맞아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했죠. 그렇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오늘 방북을 했는데요. 바로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현정은 회장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며느리고요. 그리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북 사업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아들 중에서도 정몽원 전 회장이었습니다. 이 현정은 회장은 정몽원 회장, 그러니까 남편이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 자살을 해서 생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계속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의 어떤 유업을 받아서 계속 대북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 선대 회장의 27주기 네. 추모식이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네. 내일 행사 누가 주관해서 치러지나요? 원래는 이건희 회장이 항상 주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도식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지난 5월이었죠. 삼성전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심근건색으로 쓰러져서 6개월째 병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현 CJ 회장도 지금 현재 신부전증 재판을 받고 있었고, 또 이제 신부전증으로 지금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추도식을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삼성 SDS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굉장히 가치가 상승한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요. 재벌 3세 가운데는 주식 부호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을 제치고 이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300대 부호에 올라갔는데, 지난 9월에 이제 세계 360위였습니다. 재산 순위가. 그런데 이제 불과 2달 만에 252위로 총 재산 6조 1천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두 사람이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분들이고 그 자손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번성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이 두 분 관계는 좀 어땠어요? 상당한 라이벌이었죠. 예. 우리 경제를 이끈 어떤 또 거목이었지만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정주영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요새 좀. 말을 조금 이렇게. 목에 힘준다 이런 얘기를 아마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정 회장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 회장 쪽에서 이 광고를, 신문 광고에 내서, 이병철은 사과하라. 이런 아주 원색적인 광고를 냈고, 이에 대해서 또 삼성 쪽에서도 반박 광고를 냈고,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화해 불가능해 보였었는데,
이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86년에 바로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 때인데요. 예. 이때 그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게 막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때 이병철 회장은 한 10년간 그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외부 활동이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액을 챙겨서 예. 의료진하고 함께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같이 자리를 했는데 바로 저 때 직접 주문한 백자, 저 지금 정 회장 앞에 놓여 있는 저 백자에다가 직접 헌시까지 써서 선물을 해서 상당히 그 정 회장을 감동시킨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이 백자가 화해를 성사시킨 아주 중요한 백자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정주영 회장 자손들이 이 백자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분들인지, 뭘 좋아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주 인물들이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황순옥 팀장이 좀 소개를. 네, 뭐 일단 출신은요 천석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이제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이고요. 예. 일단 잘 살았던 집안인 거죠. 네, 예. 있는 집이죠. 소위 예. 말해서 있는 집에서 태어났었고, 근데 또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은 소장농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 성격도 또 좀 다릅니다. 이병철 전 회장은 치밀하고 매우 꼼꼼한 성격인데 정주영 전 회장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예. 스타일. 즐겨 쓰는 말을 보면 또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병철 전 회장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꼼꼼한 거죠. 치밀하고. 근데 정주영 전 회장은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업종도 좀 다르죠. 약간 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현대는 건설과 조선 이를 토대로 성장을 자동차까지 이제 아주 그렇죠. 세계적인 업체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요. 이병철 회장은 골프와 미술품 수집. 예.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씨름을 좋아했었고요. 22년 된 구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스타일이 뭐 서로 굉장히 다른 그런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얼굴은 뭐 잘 봐도 돈이 많이 붙어 있는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일화도 굉장히 많은데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일화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정주영 전 회장이 즐겨 썼던 해보기나 했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독일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아우토반입니다. 쌩쌩 뻗어가는 어떤 그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고속도로가 왔으면 어떤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부산부터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태국의 고속도로를 지었던 경험이 있던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타진을 하니까 그 얼마나 그 비용이 들 것 같냐? 예. 이러니까 280억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건설부의 당시 국장은 700억 원가량이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80억 원 얘기를 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돈도 기술도 장비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고요. 해낼 수 있다. 예, 해낼 수 예. 있다. 그리고 이 건설부에서 700억 원을 그 보고했던 국장은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 네. 예.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직접 공사 현장에 그 지프차를 타고 잠을 자면서요. 직접 건설 현장을 독려를 했고요. 그 얼어서 잘 굴착기가 파지지 않으면 어떤 불을 달고 자동차가 가면서 그 녹여서 예. 이렇게 땅을 팠다고 하고요. 또 직접 그 지프차에서 자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생겨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예. 했다고 합니다. 자, 이병철 회장님도 그 사람을 믿고 쓰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를 않고 예. 일단 믿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결제라는 절차가 필요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병철, 정주영 이 두 거목이 뿌린 씨앗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여기까지 했고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